저희가 예고를 안 해드렸는데 오늘의 메인 메뉴는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 왜요? 기대돼서요. 아, 그분 얘기 좋아하는구나. 네. 저희가 재밌죠. 네. 박정호 특임 교수께서 네. 오늘의 주제는 대체 데이터입니다. 대체 데이터로 대체 데이터가 뭐야? 이런 거 대체가 아니라 네. 뭐라고 하냐? substitute? 네. 자주 쓰는 데이터가 아닌 네. 뭔가 대체하는.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 뭔 말인지 설명이 잘 안 되네. 하여튼. 모르시죠, 여러분도? 네. 모르시죠? 모르시면 대체 데이터가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체 데이터가 투자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알아요? 뭐죠? 잘 모릅니다. 일단 들어봐야죠. 네. 거기까지만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대체 데이터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장순원 기자님, 요소수가 없어서 사실은 제가 한 우연히도 지난주에 네. 한 일주일쯤 전에 요소수를 사서 넣었어요. 차에 삑삑 소리 나길래. 네. 이 프로는 지금 15년째 카니발 아닙니까? 네. 그런데 7,800원에 배송료 주고 샀습니다. 지금 원래 얼마인데요? 원래? 지금 오늘 들어가 보니까 네. 78,000원에도 못 사요. 정말? 예. 그 요소수가 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장 기자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요소수. 먼저 요소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요소수라는 게 뭐 저처럼 LPG 차 타거나 네. 휘발유 차 타시는 분은 사실 평소에 들을 일이 없으세요. 네. 전 디젤 차인데도 저도 들을 일이 없었어요. 네, 요소수라는 게 일단 뭔지 말씀드리면 네. 요소에다가 고순도 물을 섞은 겁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젤 자동차에 많이 쓰는 물인데요.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와. 예, 이제 이게 이제 SCR 장치 그림인데 네. 이제 경유 그 디젤을 연료로 쓰면 네. 디젤을 연료로 저렇게 엔진을 태우면 나쁜 배기가스들이 많이 나와요. 네. 여기 배기가스에 이제 인체 아주 나쁜 질소산화물이 엄청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쁜 배기가스를 바로 밖으로 빼면 네. 뭐 지구 환경에도 안 좋고 사람들한테도 안 좋고 이게 미세먼지 원인이거든요. 이런 걸 최대한 줄이려고 만든 게 이제 SCR이라는 장치예요. 이 디젤 차에만 붙어 있는데 이제 원리는 저렇습니다. 저기 나쁜 배기가스가 나올 때 거기 나오는 관에다가 그 요소수 분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종의 왜 정수기 보면 필터 같은 게 있잖아요. 거름망처럼 된 필터가 있잖아요. 네. 그 거름망처럼 생긴 필터에다가 저 요소수를 쏴줍니다. 그럼 나쁜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그 안 좋은 아까 말했던 질소산화물이 저렇게 그 필터를 통과하면 이제 물과 이제 질소,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저렇게 괜찮은 화합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정수기네요, 정수기. 일종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모기장 같은 필터를 놓고 네, 배기가스를 지나가게 하는데 네,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렇죠. 그 요소수가 촉촉히 젖은 모기장을 네, 지나가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금방 마르면 네. 또 칙칙 쏴서 촉촉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그런 일종의 장치인데 저게 모든 디젤 차에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유로 6, 그러니까 배기가스 기준을 그 단계별로 좀 엄격하게 숫자가 네. 올라갈수록 이제 배기가스 허용 기준이 엄격해지는 그 유로 6를 도입했는데 네. 아마 2016년부터 이제 엔진 검사를 받은 디젤 차량은 이 SCR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새 디젤 차는 저 SCR 장치가 붙어 있고요. 과거에 나왔던 것들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SCR 붙어 있는 장치 디젤 차. 이 프로차가 2021년 산입니다. 네? 새 디젤 차에는 붙어 있다. 귀찮아. 요소수 알기 너무 귀찮아. 옛날 디젤 차랑 안 붙어 있다. 좋겠어요. 요소수 안 달아도 돼서. 네, 지금 그래서 뭐 상용차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에 한 330만 대 정도가 굴러다니는데 그 중에서 한 200만 대가 이 SCR이 붙어 있는 비교적 최근에 이 엔진 검사를 통과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네. 320만 대 중에 330만 대 중에 200만 대나? 네. 그러니까 화물차, 그러니까 상용차 기준으로요. 상용차 기준으로. 네. 저는 상용차는 아니니까. 네. 상용차는 트럭은 대부분 붙어 있네요. 대부분 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요소수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디젤 차에 필요한 일종의 필수품이 됐는데 안 나오면
배기가스가 그냥 나가니까 나쁜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SCR 장치가 달린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요소수가 부족하면 왜 저희 기름 부족하면 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소수가 없어서 삐 소리가 나서 네. 채워넣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경고음을 보내요. 빨리 채워넣으라고.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래도 경고를 안 했는데 안 넣는다. 그러면 출력이 매우 낮아져서 자동차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나 혹은 그래도 안 넣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꺼졌을 때 재시동이 안 걸리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그럼 해놔서 요소수가 없으면 네. 못 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요소수를 제대로 안 넣으면 차가 못 다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야. 요소수를 얼마나 자주 넣어야 됩니까? 이 요소수가 뭐 이론적으로는 그 연료 소모량의 한 5% 정도를 쓴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상용차 기준으로 한 6,700km를 하면 뛸 때 트럭은 6,700km를 뛸 때 한 그 10리터짜리 그 통으로 하나를 넣으면 이제 가능한데, 간다. 네. 근데 이것도 뭐 5%는 아니고. 네, 뭐 그러네요. 화물차의 네. 저기 뭐 2% 성능이나 정도네. 크기 예.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뭐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에 많이 뛰는 분들은 5,600km 뛰잖아요. 네. 그럼요. 대구 왔다 갔다 하면 5,600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장거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하루에 하루에 한 통씩 넣겠네요. 리터짜리 하나씩은 써야 되고 네. 그 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뭐 갈면 네. 된다고 합니다. 트럭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이거 없으면 다니지 못하면 그건 진짜 큰일인데요. 네. 그냥 10리터에 한 10,000원 하죠. 네, 그 전까지는 그랬어요, 가격이. 네, 근데 네. 최근에 그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네. 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유소에서 많이 가시는데 갔더니 없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예. 보통 10리터짜리가 한 10,000원 뭐 10,000원도 안 됐었어요. 예.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 잠깐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예. 지금 뭐 일단 구하기도 어렵고 가면 네. 다 이렇게 밑에 저게 언제적 가격입니까? 이거는 8,900원이네. 8,900원. 이게 8,900원 원래 가격인데 이런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고요. 예. 밑에 보시면 뭐 일시품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네요. 살 수가 없고 네.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중고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많게는 12만 원도 보이시고 뭐 7만 원, 4만 원 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이제 살 네.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막 계속 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서 은둔하수님께서 네. 2%의 나쁜 머리가 예. 센서 조작 이야기까지 안 가려나 모르겠다. 라고 와, 예리하신데요? 갑니다. 왜 안 가겠습니까? 그 얘기까지 해드릴 겁니다. 1%가 진행하는데 그 질문 안 하겠습니까? 조금만 네. 기다리세요. 네. 이게 사실은 그 전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소수라는 게 예. 요소수는 사실 요소라는 물질에다가 물을 섞은 거라 그랬잖아요. 고순도의 물을. 요소라는 게 이제 암모니아에서 정제하는 뭐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까지 그 요소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다가 굳이 뭐 옆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잘 만들고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우리가 왜 만들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11년에 공장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소를 생산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현재는 예. 거의 대부분의 요소를 중국에서 이제 사다 썼어요. 이게 그 화면 잠깐 요소를 사다가 물은 우리나라에서 타서 파는 뭐 모양이군요. 정제를 하면 되니까 네, 네. 화면 잠깐 네. 보여주시면요. 예. 우리나라 요소의 한 66%는 저기 중국에서 요소 중에서 이제 요소수의 원료, 요소라는 게 뭐 비료 원료도 쓰이니까 네. 그 중에서 요소수 중에서 이제 요소 중에서 요소수를 만드는 그 그거는 88%? 요소는 거의 한 90% 가까이 중국에서 이제 받아와서 썼어요. 당연하겠지. 나는 저거 100%왜 중국에서 안 사오고 저걸 굳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오시는 분은 왜 사오는지 모르겠어. 중국에서 하는데. 딴 거 들어올 때 같이 실수로 그런가 봐, 들어오는 그런가 봐, 아마. 딴 거 뭐 들어오면서 사올 때. 그냥 같이 들어오는 거겠지. 아니면 뭐 10만 원 이상 주입할 때 5% 할인 뭐 이런 거 해서 사우디에서 뭐 사올 때 그런 거 아니면 100%는 너무한다. 당연히 중국에서 뭐 갖고 오겠죠. 이렇겠죠. 예. 근데 중국이 요즘 그걸 안 판다면서요, 갑자기. 네, 맞아요. 그래서 문제구나. 지금까지 잘 썼는데 중국이 예. 최근에 뭐 이게 암모니아를 중국은 이제 석탄 베이스로 만들고 네. 아까 나왔던 뭐 바레인이나 이란 같은 데는 이제 석유 베이스로 그걸 예. 뽑아서 요소를 만드는데 중국이 이제 최근에 그 뭐 석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요소라는 게 그 비료 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농사를 지을 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건 아닌데 수출을 하는 걸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수출이 중국 밖으로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요소
안 수급에 나오니까. 네, 요소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요소수도 이제 야.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얼마나 남았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고가. 지금 이제 요소를 수입해서 요소수를 만드는 회사가 뭐 크게 이제 롯데 정밀화 이게 우리나라 요소수 시장의 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안 그다음에- 만든다면서요? 네? 안 만든다면서요? 요소를 안 만들고 네, 네. 요소가 요소를 있으면 가져와서 물에 섞어서 물 섞는 물 섞는 건 것만. 롯데 정밀화에서 한다. 그 요소수 만드는 건 한 정밀화학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무튼. 거기서 한 50% 이상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요. 네. KG 케미컬, 그다음에 네. 뭐 휴캠스, 그다음에 네. 이런 데서 한 20%. 나머지는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케이지 케미칼. 되게 익숙한 회사다. 거기. 네. 네. 그런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물량이 한 11월 말까지 한 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뭐 플러스 그거밖에 마이너스 안- 그것도 안 네, 남았다. 그 한 정도밖에 달? 안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고가 이게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돌면서 이렇게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네. 부족한. 그러면 빨리 아까 전에도 중동에서 빨리 가져오건 중국에서 안 판다 그 그러면 요소를 그죠? 네, 요소를 맞아요. 어디서 요소를. 빨리 가져와야 돼. 빨리 가져오면 안 돼요? 빨리 가져올 수가 없는 그래서 상황이에요. 지금 빨리 가져와야 되는 게 지상 과제죠. 사실 네. 저렇게 90% 이상 한 나라에 이제 몰빵을 그러니까 다 해서 중국에서 갖고 오는 네, 거라서. 수입하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뭐 과거에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최근에 뭐 이런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는 걸 좀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는데 그러네. 사우디나 러시아에 전화하면 Who are you 이럴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누구세요? 저기 거의 90% 이상 의존하던 그 이제 수입처를 네. 단시간에 갑자기 바꾸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네. 그래서 지금 뭐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갖고 오는 방안을 지금 요소를. 논의를 하고 있고 뭐 네. 거기에 이제 산자부도 같이 해갖고 네. 뭐 중동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빨리 이제 대체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중국보다 거리도 상당히 멀고 기존에 있던 수입선도 아니니까 그 새로운 수입선을 만드는 게 내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당장 왜냐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있으면 사오면 되는 건데. 네. Are you Russia? 어. I'm Korea. Do you 보내줘. have 요소? 어. Yes. 오케이. 보내줘. 이러면 이건 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안 된다는 없다는 거구나. 얘기예요. 그쪽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만 많이 파는 게 아니고 네. 요소를 이리저리 다른 나라에도 많이 중국이 팔던 이제 거예요. 글로벌 모양이에요. 시장에서 요소를 거의 한 30%를 담당하고 있어요. 많이 만들죠. 그거를 네. 외국에 수출을 안 하니 지금 네. 우리만 요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네. 다 그 요소가 비료의 원료니까 어. 야 여기 코리아인데 우리 요소수 만들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야 우리는 내년에 농사질 필요도 지금 없어 전화 끊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비료 원료기도 하고 뭐 이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려면 뭐 방법은 있겠죠. 돈을 가격을 많이 올려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는데 이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롯데 정밀화학에서 다시 빨리 만들면 안 됩니까? 요소가 없다. 거기는 물이 있어요. 옛날에 만들었다면서 옛날에 아니, 요소를 주면 옛날에는 요소를 만들었다니까. 안 돼. 이걸 좀 다시 만들면 안 돼. 분식집에서 라면 판다고 라면이 떨어졌는데 분식집에서 라면을 만들 수 안 있나요? 되겠다. 안 된다니까. 어제까지 팔던 라면이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 그 마스크하고는 다른데 마스크 대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저희 뭐 수급이 부족해서 난리 났잖아요. 예. 근데 이 요소는 사실 저희 그러니까 디젤 차를 좀 우리나라가 많이 쓰고 네. 그거에 들어가는 약간의 뭐 특수한 경우라고 봐서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 때처럼 뭐 그런 그 구해오지 못해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왜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마스크는 글로벌리 수요가 그러니까 다 필요했는데 네, 예. 만드는 데는 한정적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비료 재료기도 하지만 그 마스크만큼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비료 그 요소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디젤 요소 수용 요소 요소 수용 요소가 그 마스크만큼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소를 어떻게 만들죠? 암모니아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암모니아. 그럼 암모니아는 어떻게 만드는? 뭐 석탄이라든지 뭐 기름, 천연가스. 석유, 천연가스 이런 데서 추출을 하고요. 그거에서 좀 더 그럼 추출하면 된다 이거죠? 네, 지금부터라도. 네, 네. 그러니까 빨리 근데 중국도 석탄에서 그렇게 추출하면 되는 걸 중국도 못 만들고 야 수출 금지 안돼 안돼 이렇다는 건 못 네. 만든다는 것 같은데요? 금방 못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만들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금방 당장 만들려고 그러면 당장 어떻게 만들어? 석탄으로 지금 요소 만들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난방 떼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올스톱 시킨 것 같아서 아, 그게 관건이네 진짜. 금방 구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그러면요. 네. 그러면 못 구한다고 칩시다. 네. 못 구했어. 당연히 요소라는 게 뭐 못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요소수가 떨어졌어요. 네. 화물차들은 매일 요소수를 넣어야 된다고 하고 네.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에 안 걸린다면서요. 네. 선을 끊어. 방법이 없어. 그럼 그래서 지금 뭐 네. 그 이 요소수를 구하려고 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뭐 지금 네. 난리가 난 건데 사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근데 가격이 없으면- 막 10배씩 네. 뛰는데 뭐 네. 11월이 지나서 요소수를 못 구한다. 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이제 이 SCR 장치가 달려 있는 차가 화물차만 200만 대 정도. 200만 대가. 네. 네, 그래서 이 요소수를 안 넣었을 때 엔진 출력이 거의 이제 저기 한 40~50%가 깎이고 뭐 심각한 경우에 다시 더 보충을 안 속도를 하면 못 내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맞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맞아요. 요소수를 없으면 하면은 네. 처음에는 속도 저하, 네. 경고. 그 다음부터는 시동도 안 걸리게.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못 채우면 차가 서야 되는데 네. 그 차가 서면 뭐 차가 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물류도 대란이고 그렇죠. 네. 다 안 되겠죠. 뭐 그분들의 중장비나 생계도 뭐 이런 문제고. 것들도 다 이제 이런 그 디젤 차들 많을 테고 그럼 거의 우리나라 경제가 스톱할 수밖에 없는 서울 분들 밥 못 해 먹어요. 쌀 어디서 누가 실어올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정말 걱정이네요. 얼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요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그 국가적인 그리고- 차원의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순원 기자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중파 스타일. 공중파 스타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내 놀랬잖아요, 전 순간 잠깐. 정부야 노력할 테고. 노력하겠죠. 노력이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어차피 제 눈에 안 보이는 답이 정부 눈에 보일 리도 없고. 그러면 삐삐 소리 안 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소수 안 나오면 네. 요소수 안 나오면 시동 안 걸리게 해놨잖아요. 네. 왜 요소수를 안 나오면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요소수 없으니까 매연 좀 나오더라도 네. 뭐 기왕 뭐 매연 나오는 트럭이었죠 원래. 요소수 안 넣어도 시동 걸리게 뭐 이렇게 선을 끊는다든가 뭐 센서를 바꾼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죠. 네. 예상하신 대로 있어요. 그 지금 아까 화면을 네, 잠깐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아까 그림에 이 구조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작동하는 이 소프트웨어로 이런 방식의 어떤 엔진 배기 시스템 작동하는데 네. 이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조금 조작하면 이 SCR 장치가 이제 꺼져 있지만 가동하지 않지만 가동하게끔 인식을 해서 문제없이 이제 굴러가는데 다만 이제 배기가스만 팡팡 나오도록 할 수는 배기가스는 그대로 나오고 걸러지지가 않고. 그렇게 할 수 네. 있다고 합니다. 하려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왜 못해요? 지금 왜 못해요? 그렇게? 지금 이제 지금 아직은 뭐 규제가 있으니까. 있죠.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이제 배출할 때 배출 허용 범위가 그러니까 뭐 물질별로 배출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네. 이 그 디젤차 같은 경우 이 SCR을 달아서 나오니까 SCR이 제대로 구동하니까 그 배기가스 기준에 부합하는 건데 만약 이걸 장치를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이걸 못 쓰게 해놓으면 당연히 배기가스는 나오겠죠. 네, 배기가스는 계속 나오고 여기 아까 여기 저런 질소산화물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게 된다면 않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종의 법규 위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330만 대 화물차 중에 네. 130만 대는 어차피 그거 없이 매연 내뿜고 다닌다면서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저거 없이 그냥 예를 다니잖아요. 들면 저는 요소수 넣어야 되지만 요소수가 없으면 네. 너는 다니지 마. 그리고 안 기자는 다녀 하는 이건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여기는 매연 어차피 내뿜고 있으니까 2% 차도 네. 그래 요소수 구할 때까지는 너도 매연 내뿜고 다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일단 한 달 정도 남아 있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뭐 그 대체선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 그게 안 된다면,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환경부나 산자부나 매우 지금 뭐 고민하겠죠.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환경 규제를 풀어준다. 이거 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선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쉽사리 그걸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채팅창에서 네. 2%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도대체 자본주의의 뇌가 잠식 당한 거 아니냐. 아니 여러분, 그러면 차가 못 다니고 식량을 못 싣고 오는데 환경이 중요합니까? 생존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환경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아이가 밖 안에서 놀다가 인도에 놀다가 차도로 뛰어나가는데 얼른 뛰어가서 구해와야지. 일단 구해. 빨간불인가? 일단 아니 노란불이니까 일단 다음에 가야 일단 되는 이건 구해야죠. 어떡해. 일단 구해야지. 맞아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방법을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요소수로 어떻게든 구해 오든지.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본 이유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자르고 하면 정말 다닐 수는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요소수 넣어야 되냐? 어디서라도 구해와야지. 안 그러면 차 서요.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만약 후자 쪽이라면 소프트웨어 아니라 뭘 조작해도 안 돼. 그렇죠. 이거는 트럭 다시 만들어야 돼. 안 돼.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밀수를 해와 가져와야지. 아니면 트럭들 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건 요소수 대란이 아니라 식량 대란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뭐든 화물차로 실어 나르는 모든 것의 대란이라서 지금부터 각오하고 빨리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조작하면 되는 거예요라면 집에다 쌀 쟁여놓을 필요는 없죠. 지금 2%가 장난삼아 질문 던지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던진 거예요. 박수 좀 쳐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돌부처 장순홍 기자. 장 기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아니 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규제해서 붙이라고 해서 붙인 건데 그걸 왜 아무리 급해도 그걸 자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생각이신 거죠. 아니 뭐 그런 문제도 하나 있는 게 제가 좀 다른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네. 이게 사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90% 의존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되게 싼 가격에 저렴하게 효율성만 이제 추구를 해서 그런 그런 이제 거죠. 보급선이 예. 정해주고 예. 또 그렇게 수입을 해와서 저희한테도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그 어떤 그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긴 걸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들을 이제 이겨내려면 이제 환경을 희생해야 되는 약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 같아서 네, 네. 이게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좀 의문이 환경이냐 있어요. 트럭이냐, 네. 환경이냐 밥이냐. 밥이죠, 그럼. 밥이죠. 밥이죠. 환경이냐, 정말. 밥이냐? 그럼요. 아니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필요한 산소통을 트럭으로 실어와야 되는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환경 오염 지키려고 응급실 환자들 안 살려요? 살려야지. 살립시다 우리. 살려야지. 일단 열심히 구해오고.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다만 이제 이거를 그 소프트웨어를 조절, 저의 표현으로는 조절. 장순환 기자 시각으로는 조작을 하는데 네. 또 카센터에서는 안 되고 본사로 가야 되고 본사에서 네. 하루에 네. 8대밖에 못 해주고 이러면 또 대란입니다. 그것도 대란이네. 그러니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좀 취재하셔서 뭐 말씀하신 대로 추가 취재를 해보면 되게 재밌는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그 고민 하게 될 거예요. 네, 다행히 그 사이에 요소수가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민 해야 되니까 취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를 조절하면 된다.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된다.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문제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네. 근데 이제 다만 그건 전문가만 할 수 있을 수 있고 그 전문가가 서울에 2명, 부산에 1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전문가가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씩 걸리면 하루에 뭐 몇 대나 하겠습니까? 똑같은 대란이죠.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불법 조작 중에 이 안전벨트 원래 안 매면 띠띠 띵, 소리 나야 되는데 띵, 예. 그 소리 안 나게 불법 조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거 하기 싫어서. 저도 지금 잘 안 그러는데요. 네. 옛날 얘기입니다. 한때는 네. 폐차장 가서 어. 그 버린 안전벨트 잘라가지고요. 어. 꽂고 다녔어 저도. 어머나. 귀찮아가지고. 옛날 얘기. 예, 그랬다가 누가 되게 심각하게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안 된다 너. 이거는 그래서 장난삼아 되나 안 되나 해보려고 했다가 재밌길래 하고 다녔는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 요소수니까
소변을 이렇게 물에다 좀 잘 섞으면 혹시 되지 않겠냐. 아이쿠야. 그런 질문하시던데 안 아 된다. 이게 되게 예민한 필터고 네.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물도 그래서 되게 정제를 하는 건데 아. 요소에 섞는 물도 정제를 하는 건데 소변을 보면 거기에 다양한 불순물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 안 된다고. 네. 안 된답니다. 참고로 들은 얘기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소수 좀 흔해지면 많아지면 그 요소수에 들어있는 요소가 비료의 원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화병에 꽃 같은 거 꽂아둘 때 요소수 좀 넣어주고 그러면 더 잘 자란다는 아하. 많이 모르겠습니다. 요소수가 다시 풍족해지는 시대가 되면 아. 네. 시간에 채팅창에 역시 나쁜 사람. 이 프로? 아유. 솔직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2%가 여기 3%에 와서 얼마나 네. 나쁜 짓 안 하고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면서 합니까? 저도 방송인인데 네, 네. 어떤 얘기하면 아무 댓글 없이 깔끔하게 지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들 수 있는지 알죠. 저 조금 전에 멘트 했잖아요. 이 얘기하기 전에 예,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하면 깔끔하다고요. 그렇죠. 예.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뉴스입니다. 그래 봐야. 네, 네. 네, 은행 그럼 이야기 좀 하여튼, 해보죠. 예, 은행 이야기. 예. 농협이 신한은행한테 대출을 해주라고 했다. 그런 얘기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잔금 대출이라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쏠쏠한 아이템이에요. 예. 그 잔금 대출,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출 받는 네, 거. 마지막으로 대출 받는 건데 이게 네. 이제 대출 규모도 좀 크고 대출해주면 뭐 20년, 30년간 이자 받을 수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니까. 네. 그리고 이거 할 때 뭐 가족 카드 뭐도 하고 뭐 급여 통장도 해서 되게 쏠쏠한 건데 최근에 그 농협은행이 이거를 잔금 대출을 한 3군데 정도 잔금 대출을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거기 거를 이제 신한은행 보고 니네가 좀 해줄래? 우리 저기 온 고객들한테 해서 그 옆에 근처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으로 이제 보냈다고 해요. 네, 네. 그쪽 가서 좀 빌려서 하라고 왜 우리는 못 해주는데 너희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잠깐 그래프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10월 말 은행권 대출 증가율 편인데 전년 말 대비 은행별. 네, 이게 올해 목표가 대출 증가율 목표가 이제 6%대인데 농협은 네. 이미 오버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더 대출을 해주면 잔금 대출 많이 해주면 남는 게 많을 텐데 그래도 해주면 이제 혼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저기서 지금 비율이 낮은 신한은행 쪽으로 보내서 신한은행 아직 대출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협이 지금까지 해주려고 참 영업을 많이 해서 끌어들였던 고객인데 그거 이제 신한은행 쪽으로 보낸 거죠. 눈물겨운 얘기 같기도 하고. 더 이상 대출을 못 해주고 해주지 잔금 못하고. 대출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고 네. 고객님들이 이미 카드 다 만드셨고 네. 그러니까 항의하니까 그럼 우리가 해줄 수는 없으니 신한은행 당신이 좀 돈 남았다 하니 좀 해줘라. 네. 지금 뭐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이게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금리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뭐 우대금리도 많이 축소했고 그래서 이런 대출을 많이 해주면 게다가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장기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해피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TF가 지금 구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4분기에 잔금을 해줘야 되는 사업장이 한 110곳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농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농협 거를 니네 이거 대출 다 해주면 분명히 오버하는데 그 농협 거 때문에 뭔가 이 농협이 안 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잔금 대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또 안 되니 어느 은행은 농협 거를 커버해 줘라 뭐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 TF에서 자기들끼리 은행들끼리 모여가지고 금융 당국이 만든 TF에서 그런 논의를 했는데 그때 뭐 신한은행 그럼 저희가 뭐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뭐 다른 은행들이 엄청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좋은 거 왜 니네 혼자 먹으려고 하냐. 그렇게 했는데 뭐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좀 이유가 되죠. 우리 대출 증가율 이렇게 낮고 버퍼도 충분하니까 우리가 좀 하겠다. 뭐 사실 그게 완전 진정한 승자는 신한은행이네요. 네. 생각해보면 신한은행은 1년 내내 네. 대출 영업 게을리하고 네. 대출도 잘 안 하고 연말에 너네 실적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고민했을 텐데 네.
연말에 이렇게 대박이 그냥 터지네요. 완전 역전. 그러니까 이게 농협은행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재밌어요. 농협은행은 상반기에 거의 올해 목표를 끝냈거든요. 그 연 2.3%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 낮을 때 네. 열심히 뛰어서 일을 다 했다가 빌려주고. 하반기에 지금 목표를 너무 오버해서 돈을 못 빌려주는 상황인데 신한은 요즘 4.2에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는 그렇게 노력 안 하다가 네. 야. 지금 이제 하반기에 금리 높고 마진 좋아졌을 때 이게 대규모 이렇게 대출에 나서는 거죠. 뭐 어떻게 알았지? 연말에 이런 대란이 있을지 신한은 알았나? 아니 원래부터 그 올해 6%를 맞춰라는 게 원래 가이드라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원래부터. 있었어요. 야. 근데 금융 당국이 이렇게 강하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예상했으면 신한은행은 정말 천재인 거죠. 이거 보면 우리 그 오징어 게임 하이라이트 중에 네. 그 줄다리기 있잖아요. 줄다리기. 예. 줄다리기 하는데 이게 평평하니까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무조건 3m 앞으로 간다. 이거 말인데. 한번 지는 척했다가. 근데 신한은행 6월부터 야 지금부터 우리 대출 영업 안 한다. 아니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안 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생각이 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그 대단한 거죠. 알고 했으면. 근데 설마 기자님 저 은행권에 취재원들 많으시니까 네. 그 저희 취재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신한은행은 왜 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낮았을까? 정말 금융당국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거라면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는지 뭔가 내부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어부지리로 그렇게 된 건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뭐 일부러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금융위원장이 분명히 바뀔 것이고 바뀌고 나면 분명히 이럴 테니까 10월, 11월, 12월 우리가 해주면 그 막판에 먹는다. 막판에 먹는 거 이랬을 가능성은 굉장히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안 하고 있었을까? 혹은 알게 되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10월달 은행 대출은 그래서 좀 줄었습니까? 네, 그 전체적인 대출은 좀 늘었어요. 3조 4천억 원 정도, 5대 시중은행 그 대출이 3조 4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 네. 그게 전달에 한 4조 원 정도 늘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죠. 네. 신용대출 같은 경우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뭐 연봉까지만 대출해주고 뭐 마통도 5천까지만 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용대출은 조금 줄었어요. 근데 지금 대출 많이 늘어났던 게 전세대출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전세대출은 그 10월 달에도 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늘었다고 해요. 그 전달에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늘었었는데 예. 1천억 정도 늘은 거죠. 뭐 아시겠지만 그 총량 규제에서 전세 대출은 예외로 해서 뭐 이런 그 증가폭이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전세 대출이 대부분이라 전세 그럼요. 대출을 예외로 하면 네. 대출 잡기가 쉽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은행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장순원 기자님 그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야 장순원 기자님은 방송 천재다. 한 일주일 만에 표정이 다 풀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고. 완전 적응 완료. 와. 이 프로가 뭐 질문하면 알았어, 그거 내가 취재해줄게. 좀만 기다려. 자식 뭐 이런 표정으로 숙제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요소수에 대한 것도 있고 신한은행의 비결 취재해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광고 하나만 들으시고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교수와 대체 데이터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